네, 이번에는 백트래킹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 주 모의 테스트 B번으로 나온 엔가엠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엔가엠 시리즈 중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 시리즈는 총 12문제나 있는데 푸는 방식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똑같아서 백트래킹 연습하는데 아주 좋은 시리즈입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테스트 케이스 n이 4이고 m이 2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까 이론 설명에서 했던 것처럼 시작 노드에서 각 점들을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지 않은 점들을 계속 골라가지고 선택하고 취소했다가 다음 점으로 이동하는 방식, 즉 백트래킹 방식을 사용하면 풀 수 있습니다. 만약 재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n제한이 8이므로 이렇게 8중 포문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포문 하나당 정답을 저장하는 코드 한 줄, 번호를 체크하는 코드, 그리고 다음 포문 코드, 그리고 이 포문 코드가 끝나면 다시 아까 체크한 번호를 취소하는 코드,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백트래킹 형식에 맞게 풀어 써주면 됩니다. 이 형식은 어느 백트래킹 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엔가임 문제를 계속 풀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코드는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쓴 건데 먼저 n과 m은 어차피 재기적으로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정액 변수로 냅두고요. 그다음 nm을 받습니다. 그다음 바로 재기함수로 넘기고요. 미리 사전에 선언해야 될 게 특정 번호를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체크 배열을 냅두고 그다음 정답을 저장할 배열을 하나 냅둘게요. 그다음 선언할 때 이것도 똑같이 카운트 변수를 인자로 넣고요. 맨 처음에 기저사리로 카운트가 m과 같아질 때 이 경우는 m가지 숫자를 다 골라준 경우이죠. 이 경우는 m개를 모두 출력해 줍니다. 개인 문자 하나 넣어주고 함수를 종료합니다. 이 정답은 언제 저장을 하냐면 지금 숫자를 선택할 코드를 쓸 건데요. 이 숫자는 1부터 n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직 선택하지 않은 수 중에 골라가지고 선택을 해주고 정답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함수를 부르면 되죠. 이 함수 부르기가 끝난 이후에는 아까 코드처럼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면 됩니다. 이 엔가임 코드는 이게 다고요. 이거를 그대로 제출해 보면 네, 맞았네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엔과 M 시리즈가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검색에 이렇게 치신 다음에 옆에 문제집 들어가시면 엔과 M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는 1부터 12까지 있는데 2번 한번 더 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1번과 다른 점이 고른 수열은 오름차순이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간단하게 재계함수에서 인자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돼요. 추가해줄 인자는 idx라는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이전에 선택한 뜻입니다. 이걸 넣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번호 선택할 때 이전에 선택한 번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시작해버리면 오름차순으로 정답이 저장이 되겠죠. 똑같이 여기서는 지금
지금 선택한 게 이 CNT 플러스 1에서는 이전에 선택한 번호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첫 번째 때는 이 번호는 1부터 n까지의 번호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제출을 하면 네, 그대로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n과 m은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BOJ 14889번 스타트와 링크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 쌍에 대한 능력치가 주어지고 각 팀의 인원이 2분의 n씩 나누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n과 n 풀이처럼 n개 중에 2분의 n개를 고르는 문제로 변환해서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숫자가 1, 2, 3이 들어가든 312가 들어가든 132가 들어가든 능력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오름차순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다면 20개 중에 10개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했다면 고를지 아니면 안 고를지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n명의 사람에서 2의 n승을 시간 복잡도로 갖게 됩니다. 네, 이게 전부고요. 사실 이거는 아까 n과 m의 2번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게시판에 코드만 남겨두겠습니다. 네, 세 번째 BOJ 2529번 부등호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K개의 부등호가 주어지는데 이 부등호의 순서를 만족하면서 K 플러스 1개의 정수를 부등호 각 사이사이에 넣어서 식을 완성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우선 조건을 체크해 보자면 K의 범위는 2부터 9까지, 숫자는 0에서 9까지 총 10가지 숫자가 가능하고요. 이 문제는 각 숫자는 최대 한 번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확인해도 10의 팩토리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백트래킹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등호에 따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수를 걸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 다음에 이 왼쪽으로 크다가 나오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수는 0부터 4까지로 매우 범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게 이 부등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온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1, 9가 될 수도 있고 1이 들어가면 2에서 9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에 9가 들어가기 때문에 9가 들어가면 바로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리턴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행 시간은 매우 크게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더 빠른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전 시간에 배운 수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결국엔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따라서 최대값은 987로 시작해 n자리 벡터를 만들고 최소값은 012로 시작해서 n자리 벡터를 만들어 수녀를 돌립니다. 수녀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부등호에 넣고 테스트해보면 답을 알 수 있고 이게 무작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최대값은 위에서부터 최소값은 맨 밑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트래킹을 하지 않고 순열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입력값은 K 그리고 K개의 부등호 기호죠. 하지만 중요해야 되는 게 출력은 K 플러스 1자리고요. 단 만약 첫 자리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에 넣어줘야 됩니다. 같이 풀어보자면 이것도 K를 밖에다 빼놓고요. 그 다음 문자들도 다 빼놓겠습니다. 문자는 그냥 어레이로 할게요. K가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개로 잡아놓고 네. K를 받아주고요. 그 다음 K개만큼 넣어줍니다. K개면 숫자는 K 플러스 1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큰 벡터와 최소값을 저장하는 벡터를 만들 건데요. 가장 큰 벡터에는 이제 9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1개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이거는 부터 K 플러스 1번 반복하는데 수를 9로 잡고 9부터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할게요. 반대로 최소값은 이걸 0으로 잡은 다음에 똑같이 1번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진짜 정답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정답은 미리 는 여기서 만약에 최대값인데도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을 아주 작은 수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네, 지금 영상을 자주 찍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10에 2에다가 10을 넣게 되면 이거는 10의 10승이에요. 하지만 이건 인트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용롱 문자열로 바꿔줄게요. 자료형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똑같이 만약에 가장 최소값인데도 이게 양수일 수도 있거든요. 매우 큰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큰 수로 미리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대값부터 할게요. 최대값 같은 경우는 부하의문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값이니까 이거는 previous permutation이 되겠죠. previous permutation에 begin 그리고 이렇게 순열을 돌리고 이 순열들은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뭐 크게 뭐 내용이 있는 풀이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가 벡터를 넣어주고요. 여기서는 벡터를 넣을 건데 네 그냥 넣을게요. 20배열로 넣고요. 여기서 부등호를 비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 벡터에는 k 플러스 1개의 숫자가 있지만 여기 부등호는 k개의 숫자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i번째가 이 모양이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플래그 변수를 넣어주고요. 다음 이 모양이라면 당연히 이 벡터의 i번째와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는 이 모양이 돼야겠죠. 여기서 이 부등호 수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이렇다, 그럼 이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를 수로 바꾸고 그다음 그냥 리턴해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왔어요. 그럼 얘는 되는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수는 따로 조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0번째 인덱스가 가장 큰 수고 마지막 인덱스가 1의 자릿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터 끝까지 일단은 템프 수에 10을 곱하고 템프를 더하고, 템프가 이미 있네요. 변수를 지정하는 게 가장 힘든데 그냥 임시 정답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정답에 10을 곱하고 다시 수를 더하고 1의 자리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템프가 1, 2, 3이라면 이거는 0에서 시작하니까 0을 10 곱하면 0, 그 다음 첫 번째 수 더하니까 1, 그 다음 10 곱하니까 10, 그 다음 2 더하니까 12, 그리고 120, 23 이렇게 완성되겠죠. 이 변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값과 기존의 최대값과 지금 최대값을 넣어주고요. 그다음 최소값일 수도 있으니까 기존의 최소값과 지금 수를 넣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최대값뿐만 아니라 여기서 최소값도 똑같이 while문을 이용해 가지고 while에는 이번엔 next permutation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랑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할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부등호가 맞았다면 사실 그 이하로 더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최대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를 불리언으로 바꾸고요. 안 되면 false, 만들어졌다면 true로 하고, 여기서 만약 됐다면, 완성이 됐다면 이것도 브레이크를 그냥 걸어버릴게요.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 이 문제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자리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값 같은 경우는 987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자리가 0인 경우가 안 나오고요. 이 최소값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값 저장된 게 이 ms민이라는 변수인데요.
이거를 미리 스트링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구할 거는 k 플러스 1자리의 정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 0이 나오면 이게 k 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k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x가 아니라 이거의 사이즈가 k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앞에 0을 붙여준 다음에 이거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건 뭐 일종의 기술이에요. to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크기 구한 다음에 자릿수 맞춰주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 순서대로니까 네. 그래서 그냥 최소값 출력하면 되고 최대값은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출력해 보겠습니다. 힘드네요. 네, 그대로 나옵니다. 살짝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012, 012가 어디서 나온 거죠? 브레이크가 네, 여기서 이게 아닌 경우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부등호가 이렇게 생기네. 일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거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펄스를 리턴 해버리고요.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네, 21로 나오죠. 출력해보면 네, 맞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실수한 부분이 엄청 많은 강의였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